네. 보이시죠? 시를 읽는, 네, 게, 이 시를 시를 읽는, 읽는다. 아, 그 박완서 소설가가 쓴 시를 한 편을 가지고 그 그림책 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조금 한 5분 전에 봤는데 그림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성표라는 사람이래요. 이게 더 크게 한 건가? 이게 제일 커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인지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음, 키워지지가 않더라고. 예. 뭐 작가 정신에서 나온 책인데 네. 심심하고 심심해서 왜 사는지 모르겠을 때도 위로받기 위해 시를 읽는다. 등 따숩고 배불러 정신이 돼지처럼 무디어져 있을 때 시의 가시에 찔려 정신이 번쩍 나고 싶어 시를 읽는다. 나이 드는 게 쓸쓸하고 죽을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시를 읽는다. 꽃 피고 낙엽 지는 걸 되풀이해서 봐온 햇수를 생각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년에 뿌릴 꽃씨를 받는 내가 측은해서 시를 읽는다. 네, 이거예요. 시를 읽는다. 와, 심심하고 심심해서 왜 사는지 모르겠을 때도 위로받기 위해 시를 읽는다. 등 따숩고 배불러 정신이 돼지처럼 무디어져 있을 때 시의 가시에 찔려 정신이 번쩍 나고 싶어 시를 읽는다. 나이 드는 게 쓸쓸하고 죽을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시를 읽는다. 꽃 피고 낙엽 지는 걸 되풀이해서 봐온 횟수를 생각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년에 뿌릴 꽃씨를 받는 내가 측은해서 시를 읽는다. 이게 이제 산문집에 나온 어 음, 그런 이제 내용인가 본데 예, 이거를 제가 지금 그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갖고 읽었어요. 네. 자, 그러면 와, 어떠셨어요? 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이제 관념적인 세계 그런 이야기인데 구성 네, 자체가 굉장히 절실하게 진실하게 잘 돼 있다고 봐요. 시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관념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쓰라고 하면 상당히 그렇게 그 정도 쓰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높이가 있는 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지만 굉장히 창작성을 시문학의 어떤 창작성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시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 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어떤 대중성 거기에 음, 맞춰서 쓴 거고 이제 네, 시인 쓴 사람의 이제 다른 몇 편의 시를 읽어보면은 더 확실히 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뭔가 이제 그건 본인 박완서, 박완서 네, 박완서는 소설가고 늦게 이제 맞아. 이제 문학에 입문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네, 그 양반이 겪은 살아 생전의 어려움 같은 건 아주 너무나 유명하거든요. 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네,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음, 그 만나서 어떤 문인이 예,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참고 살아갑니까? 그 고통을.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음, 참는 건 나는 못한다. 음, 견디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박완서 씨가 음, 음, 견딘다고. 그러니까 음, 참는 거는 못하고 견딘다. 그러면 참는 거, 견디는 그 어휘의 그 차이는, 의미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 굉장히 애틋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견딘다. 그냥 죽지 않았으니까 상대방이 가하는 어떤 고통을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근데 참는 건 또 조금 다르잖아요. 내가 네,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아픈 걸 그냥 이렇게 참고 걸어가는 거하고 네, 견디면서 가는 거하고 이렇게 그 말의 차이가 좀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음, 견딘다는 게 참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네,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근데 박완서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네. 네, 그러면 제가 제가 박완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하나 또 생각이 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집이라는 시인데요. 옛날에 그 집.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덩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국새가 울었고 연못에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의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 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음, 음, 저기 박경리의 그 시에 맞아요. 보면 박경리의 마지막 예, 이제 뭐 예, 임종계 같은 시예요. 예. 어,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뭐 문 밖에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과부로 살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또 거친 남자들이 와서 기웃거렸다든가 뭐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 사람도 이제 박완서도 뭐 조금 유명해지니까 발라먹으려고 그러는 놈도 있을 테고 뭐 이제 또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음, 극단적인 고통 그런 음, 거가 이제 이분한테는 화제가 되는 거 같은 얘기. 음,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음, 배추나무가 일시에 뭐 낮아빠진 그 집, 빈 창고같이 행덩그라는 그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국새가 연못에 맹꽁이 해묵이 터지고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응, 응. 저 올릴 수 없나? 네. 응. 달빛 있으면 참여 세상 끝으로 책상 하나 원고냐 사마천을 생각하며 사마천을 생각한다는 말이 이게 또 더 극단적인 말이에요. 사마천이 세상을 살아간 거는 정말 억울하게 뭐 큰 죄도 없이 불화를 깐 거 아닙니까? 그런 벌을 받아가지고 음, 이 그 사기를 쓰는 데만 신경을 썼던 그런 참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 삶이 어떠했냐? 그 상충하는 삶을 자기도 살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겠지.
그래요. 네, 예. 음. 저는 그 박완서의 이 시를 우연히 읽다가 어, 지금 한 5분 전에 읽었어요. 사실은 제가 다른 그 시를 읽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도 썼어. 이제 그러면서 봤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다 산문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어서, 그 뭐 시의 기교라든지, 뭐 무슨, 아, 시 잘 썼네, 뭐 이런 그런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저로서도. 그러나, 이 사람의 그 평생, 일생이 담긴 어떤 임종을 맞이하는 시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뭐,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할 수 없는 아주, 뭐라고 할까, 엄숙함?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이 박경리 시를 읽었을 때는 아마 뭐 한 50살이나 뭐 하여튼 그 전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 느낌이 어떤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곱씹으면서 읽어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터키에 유배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정말 뭐 선망의 대상이고 저도 한편으로 너무 이제 마지막 그 뭐지 말년 인생 복이 터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이 나이에 우리나라 나이 60대 중반에 일주일에 그 강의 몇 시간만 하면 이렇게 좋은 2층 집을 주지 우리나라 또 정부에서는 또 제가 그동안 받았던 그 이제 월급 중에서 가장 큰 돈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반납하고 가고 싶다는 거죠. 어, 아, 그 진짜 이 집이 사실은 남편하고 같이 살려고 그 집을 이제 제가 그 부탁을 해놓은 집인데 혼자 살기에는 큰 집인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맨날 아침마당에 그 이제 꽃 피고 소나무 가득하고 여기가 중부 고원에 그 이제 나무가 잘 안 자라는 지대인데 20년 만에 다시 와봤더니 저기 땅속에다가 이렇게 그 파이프를 터묻어가지고 얼마나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지 정말 아주 그냥 아름다운 곳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진짜 뭐 꽃도 가꾸고 뭐 채소도 길러 먹고 내 전임 선생님은 깻잎 여기가 없는데 깻잎 씨앗도 갖고 와서 깻잎도 길러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뭐 고양이들 여기 터키는 개 기르는 사람은 못 봤어도 고양이는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그 길고양이들도 엄청 많이 그 이제 귀족처럼 살고 있어요. 아, 까불이나. 그런데, 진짜, 제가 여기에서 그나마,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거는 제가 글자를 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뭐 10번도 더 일기를 쓰는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굉장히 지금 공감이 되고, 그 선생님은 추파를 던지는, 이제 뭐라고 할까, 뭐 늑대, 여우, 꽃같이 독사, 하이에나를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박경리는 굉장히, 그 미인이었더라고요. 박완서는 뭐 어디를 뜯어봐도 이쁘다고 할 수 있는 구석은 없는데, 그 여자도 꽤나, 나름대로는 연애도 하고, 그 남자네 집인가, 그런 거 보면, 매력. 어, 네. 살았던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그 감정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여기에 그 2000년도에 3년 고생해서 그 한국 어문학과를 만들고 돌아가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건데 그때는 거의 내가 이곳에 금이환영하면서 나를 뭐 이제 극진히 모시겠다고 해서 왔는데 얘네들이 한 2년 지나니까
아, 얼굴이 이렇게 하이에나 뭐 까치독사 늑대 여우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은 것도 어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할수록 그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 이제 흠을 잡고 어, 이제 제가 하는 걸 깎아내리려고 들고 이제 이런 음, 일들이 이렇게 그 하극상 같은 게 벌어지니까 가르친 애가 지금 음, 학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생의 무상함이라든지, 내 은사들도, 이런, 꼴을 겪었겠구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음, 저는, 모진 세월 가고, 이리 편안한 느낌, 그리고 아까 음, 박한서가 얘기한 대로, 정말 저도, 여한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나, 음, 박한서 같은 마음이죠. 그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와, 오늘 우리 시를 읽어볼까요? 네. 자, 이인혜 선생님 바다. 읽어주세요. 바다, 벌써 바다 내리. 토요일 오후 4시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비밀은 감출 수 없는 거라 차라리 별이 되고 싶어요. 해변에 가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수하고 많은 모래들 그것은 별받치기도 하다고. 때론 전부 새는 상상을 해요. 각각의 별은 자기 품으로 아름다운 것, 잊혀진 유년의 말과 같은 것. 그 전에 찰나으로 요 한문을 안 넣어가지고 눈이 멀겠죠. 파도는 높게 달려오고요. 모든 스며오는 것들에 우리는 늘 즐거이 취해 주잖아요. 끝나고 싶을 때도 계속되지요. 오래전부터 저 별, 저 모래밭, 그리움 같은 건 자꾸 변두리를 뱀처럼 소리 없이 기어가고 울고 죽고 매듭짓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파도가 자꾸 오니까요. 하지만 언제나 기쁨을 찾아 나서는 구석이 있지요. 그 탈자가 되거지. 안 네. 그런가요? 끝없이 가라앉는 상심과 여린 물꽃들의 저 바다 좀 봐요. 네, 이제 네. 바다에 대한 이제 생각 같은 거를 전에 쓰던 스타일을 버리고 네. 억지로 이제 새로운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네. 음, 저는 약간 그 서정주풍의 음, 느낌이 이렇게 비슷하게 쓴 그 모모 해요라고 쓴 시가 음, 생각이 나는데요. 뭐였더라? 하여튼 제가 생각나면 나중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진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이제 선생님은 역시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시다. 음, 어, 인간의 감수성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영원한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는 분인 아닌가, 장본인이 아니신가. 음, 음, 그래도 어떻게 이제 83? 그 세월 동안 녹슬지 않은 그런 여린 섬세한 그런 게 느껴지는지 음. 그것의 어떤 근원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가 어른의 정의를 물어보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신수진 씨는 어른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른. 어른의 뜻이 자기를 뭐인 것 같아? 음, 순수한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음, 저기 인간은 뭐야. 누구나 순수한데. 예, 예. 이인혜 선생님은 어른의 뜻이 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을 그 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사람은 이
태어나면 백지다. 음,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뭘 경험하면서 그 백지가 이제 꽉 찬 그 뭐 인식의 세계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어른은 분명히 인식의 세계가 팽창돼 있는, 이제 사람이 안 보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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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그렇게 인식이 꽉 찬 그런 것이 이제 노인 아닙니까? 근데 음, 그런데 우리가 시에 있어서는 항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시창작법에 이제 많이 나와요. 그렇게 네, 시를 읽어봤을 때 너무 노화된 생각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그거는 좋은 시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그 확실히 뭐 신뢰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이 음, 많은데, 음, 에, 내 생각에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신기하게 보는 사람이 시인이 아니냐. 음, 신기하게, 새롭게 신기하게. 그래야 어린애 같은 언어가 네, 구사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애들은 뭐 처녀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철이 들려고 그럴 때 소똥이 굴러가는 것만 보고도 그 박장대소를 한다. 굉장히 웃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그것은 이제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신기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인은 항상 나이를 먹어도 호기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사물에 대한 음, 응? 음, 시기 차원에서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뭐 이내가 나이를 많았어도 뭐 조금 뭐 음, 저 음, 신선한 언어를 구사한다든가 뭐 음, 어린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가 네, 이런 그런 게 이제 시작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탓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예, 선생님, 그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왜 네, 물어봤냐면, 신수진 씨가 이제 자꾸 나이를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예, 경탄한다, 이제 그런 음, 이제 표현이긴 하지만, 누가 어른의 정의를 적어도 나는 아닌 것이래요. 적어도 나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다. 사람도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음,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 어른의 이미지가 자기는 아니라는 거, 몇 살을 먹어도. 음, 그러니까 제가 음, 지난번에 했던 난 12살에서 별로 성장한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누구나 그 시를 쓸 때 이 시를 보면서 83세 시인이 썼군 이러면서 읽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시를 읽거나 쓸 때 나이를 가늠하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시는 시로 말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밀은 감출 수 없는 거라 차라리 별이 되고 싶죠. 이 표현에도 뭔가 엄청난 함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사람은 누구나 이제 살면서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에, 그렇게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감추지 못할 바에는 음, 별처럼 그 넓은 공간에 올라가서 빛나고 싶다는, 차라리 모든 음, 사람이 보게, 그것이 내 아, 아, 죄든지 선한 것이든지 착한 것이든지 자기 음, 존재에 대한 것을 어, 음. 여러 사람한테 그냥 밝혀보고 싶다는 뭐 그런 음, 심경에서 써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바다를 얘기하다 보니까 바다에는 몰밭이 음, 있고 이제 하늘에는 별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걸 대비해서 음, 바다와 이제 하늘에 있는 별과 모래밭의 그 어떤 에, 네. 상충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얘기해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쉽게 썼지만 생각이 쉬웠던 건 아니지. 그쵸. 그러면, 예, 그 뭐지? 별이 된 비밀들이 다 내려와서, 음, 뭐, 모래별밭이 된 거네요. 모래가 돼서 뭐 음. 그걸 샌다든가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예, 생각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음, 항아사수라고 해서 음, 겐지스강의 모래 아래에 개수를 다 센 거를 인도 말에서는 항아사라고 말해요. 항아가 아, 겐지스강, 강가를 말하는 건데
모래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음, 항하라는 강에 모래알 만큼의 수. 음, 그 이제 음, 불교의 우주관은 너무나 넓어서 이제 그 음, 도저히 뭐 10에 128승이래나 뭐 하여튼 또 수학자들이 그거 계산하는 수학자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시컨해봤자 억, 조, 경 그다음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에 하여튼 수천 수만 배 되는 그 숫자의 크기들을 인도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음. 각각의 별은 자기의 폼으로 아름다운 것, 잊혀진 유년의 말과 같은 것, 그 전에 찬란으로 눈이 멀겠죠. 파도는 높게 달려오고요. 모든 스며오는 것들에 우리는 늘 즐거이 취해 주잖아요. 이 연을 제가 저기 뭐야 이렇게 붙이다가 그냥 거기 카톡에 쓰여 있는 대로 그대로 놔뒀는데 연을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음, 정리가 확실하게 된 게 아니고 음. 급히 쓰느라고 그냥 올린 예, 거예요. 예, 예, 예. 시는 그 행이나 이런 것을 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렇게 벌려놓고 그러면 또 더 시감이 나는 뭐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뭐 예, 짧게 짧게 이렇게 해서 그냥 늘어놓는 사람도 예, 있고 그런데 예. 더 음.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 거지 지금. 네. 그 음, 전에 찬란으로 눈이 멀겠죠? 이 표현도 음, 저는 좋은 것 음, 같고요. 예. 어, 우리는 늘 즐거이 취해 주잖아요. 음, 끝나고 싶을 때도 계속되지요. 오랜 전부터 저 모래밭. 요 표현도 뭔가 조금 더 저기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바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림 같은 어울려. 건 자꾸 네네. 변두리를 뱀처럼 소리 없이 기어가고 이 표현도 엄청 좋네요. 예, 음. 맞아요. 예, 울고 죽고 매듭 짓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에 포함된 많은 이야기를 바다와 하늘 네네. 사이에서 늘어놓는 거지. 네. 울고 죽고 그 매듭 그림이 짓는. 그려져요. 이것도 예, 그 박안서의 음, 시모냥 그 음, 사파가가 그림을 그릴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언제나 기쁨을 찾아 나서는 구석이 있죠. 안 그런가요? 끝없이 가라앉는 상심과 여린 물꽃들의 저 바다 좀 봐요. 춘향이의 독백인가? 뭐 그런 그 서정주 시가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민들레도 짧게 하나 쓰셨는데 이것도 하나 예. 읽어주시죠. 네. 그건 아까 오다가 네. 버스 정류장에서 쓴 음, 거예요. 네네. 민들레. 네. 안면도 없는 한 꼬부랑 노인에게 어딜 그렇게 가시냐고 묻고 싶은 건 내가 늙고 외롭고 쓸쓸해서구나. 어려서 할머니가 어떤 모르는 노인에게 물어보던 말이다. 친구도 아닌 적막한 사이. 그 원초적 물음은 세상의 넓이를 넓힌다. 민들레 선호송이 노란 날, 바람 살랑대는 날. 근데 버스 음, 정류장에 있으려니까 이 네. 어떤 노인네가 바짝 꼬부라진 할머니가 이렇게 오는데 네. 네. 내가 적감적으로 생각나는 게 참 저 노인네 저 할머니 어디를 가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옛날에 어려서 음, 할머니도 나처럼 지금의 나처럼 한가할 때 음, 그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아 음. 어디를 그렇게 가세요 대뜸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그게 왜 궁금했느냐면 음, 바로 내 처지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하나의 그 세상이 한적하고 넓어진 속에 내가 놓여지니까 거기에 지나가는 또 나와 똑같은 개체, 외로운 개체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데서 이제 직감적으로 그게 생각나서 그냥 짧게 민들레가 거기에 이제 마지막 년에서는 음, 음, 마지막 년에서는 이제 그 앞에 이야기를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음, 민들레라는 게 그 분위기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민들레 어떻게 선호성이 생각했냐면요. 예, 음, 이제 봄에 피는 첫 번째 꽃이 거의 민들레잖아요. 근데 이 민들레가 네. 또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사라지죠. 그래서 제일 곧 먼저 날아가죠. 홀씨가 되어서 살아갈 두 노인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예. 예. 그 민들레 그걸 시 나래라고 그러는데 낙하산 같이 돼서 날아가는 게 그 네네. 얘기를 내가 시에서 많이 써먹었어요. 아, 두서너 번. 그랬군요. 그래서 그걸 빼고 그냥 바람 음. 살랑대는 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민들레 그럼 이제 홀씨가 틀이거든. 되어서 곧 음. 이제 하늘로 음. 날아가겠구나. 이게 이제 네. 연상이 되죠, 예. 사실. 그, 예. 그 할머니나 그렇게 음, 한적하게 건너가는 할머니나 나나 민들레 음. 씨처럼 날아갈 것이라는 것을 네, 암시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느낌으로 이 이제 짧지만 이 어, 시가 굉장히 음,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음. 예. 사실 이제 이게 저도 지금부터 이제 그 나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런 음, 것들을 이제 이제 뭐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정이입도 많이 되고 공감도 많이 되고 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병으로 노안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지금 그런 감정의 상태가 극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음, 음. 어쨌든 그래서 제가 터키에 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음. 네. 그러니까 뭐 심수진 씨, 지금 예, 예, 교수님한테 한 말씀 요구 사이에 드리는데 예, 에, 지금 뭐 거기서 여러 가지가 풍족하다가 이제 뭐 네, 네, 물질적으로나 뭐 네, 삶 그 자체가 별로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되면 네. 거기서 유지하시는 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을까. 이제 한국에 와서 다른 무엇이 할 일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귀국을 음, 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예, 예. 원래는 제가 여기 아예 복수국적을 얻어서 터키 사람으로 살 생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도 내가 서울에서 다 가지고 오고 그 비싼 돈 음, 들여서 여기에서 음, 또 오래 살겠다고 좋은 것들을 많이 샀어요. 근데 음, 이제 3년 있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하루라도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에 어, 제가 이만큼 건강해서 이만큼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원래 4년 있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년으로 줄었다가 다시 이제 3년으로 1년이 이제 늘어난 건데 뭐 서울에 돌아가면 뭐 좀 막막하죠. 이제 그동안 이제 생활을 책임졌던 이제 남편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정년 퇴임하는 나이가 됐으니까 뭔가 이제 제가 이번에 3월 보름을 그렇게 보낸 것도 나이 제한에 마지노선에 걸린 그 해인 거예요, 올해가. 그러니까 이게 뭐 될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이 제한에서 떨려나지 않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는 전혀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동경 같은 거 남들이 보면 진짜 제가 진짜 하여튼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나는 개똥밭에 굴러도 서울이 좋다. 바꾸고 싶어요, 지금은. 그리고 모국어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물론 한국 어문학과 만든 사람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한국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돌아오면서 밤 늦게까지 여기 주간대학하고 야간대학까지 있거든요. 이제 저녁에 돌아오면서
아, 오늘 말을 한마디도 안 했네? 이렇게 혼자 말을 하면서 되뇌이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국어를 떠들고 왔는데 그게 어떤 음, 느낌인지. 오늘 동백꽃 이 시도 좋던데 김성준 선생 안 왔으니까 어, 그 제가 그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슬픈 구도 음,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꽃신 한 짝의 요 부분에 꽂혀갖고 이거를 제가 올렸어요. 이재순이라는 동시를 쓰시는 시인인데 큰 길 음. 가운데 나뒹구는 꽃신 한 짝. 보자마자 마음이 짠하다. 순식간에 발을 잃어버린 신. 아, 나는 왜 아버지의 슬픈 구두를 이렇게 표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신발의 주인이 신발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신발이 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와, 그렇죠. 지금 우리 아버지도 신발의 주인공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신발은 지금 발을 잃어버려서 우두커니 서 있잖아요. 거기 우리 집 아버지 집 현관에. 아, 얼마나 놀랐을까? 발 걱정에 구절 못하는 신 이렇게 써가지고 와, 진짜 딱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이거의 연작으로 답시를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어제 올려놨었고요. 어, 네. 제가 그 노래하는 삼국유사라는 걸 지금 네 국지에 그 저걸 연재를 했는데 에, 저기 이인혜 선생님은 읽으셨다고 그랬고 신수진 씨는 읽었나요? 잘 안 읽었어요. 음, 그럼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네. 그거예요. 처용가는 있는데 왜 처용 안에 노래는 없는가?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아, 궁금해하지 않는가? 그 주인공은 처용의 아내가 역신하고 사랑 노름을 해서 처용이 물러났다는 내용인데 왜 처용하고 역신만 부각이 되고 주인공인 처용 아내는 아무 말도 없는가? 이제 이거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의를 제기하고 쓴 글이에요. 처용 음, 아내의 노래 정순원. 나는야 세상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기와집 처마가 끝없던 태평성대 신라 서라벌에 살고 있었다네. 임금님 소개로 용왕의 아들 처용을 만나 신방을 차렸다네. 구름 거친 개운포 바다가 보이는 망해사라네. 처용난군 서라벌 달밝은 밤 나들이 다녀올 적에 역신이 처용인 양 내 곁에 누웠네. 돌아온 처용, 당신을 두고 나간 나를 용서하오. 늘 사랑하오마는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그대의 뜻을 따르리다. 춤추고 노래하며 자리를 비켜주시네. 이게 이제 제가 바라본 처용가의 처용 모습이에요. 나는야 영원한 처용의 아내. 그래서 그걸 본 처용의 아내가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역신이여 무릎 꿇고 잘못을 빌라.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저 멀리, 아주 멀리, 우주 멀리, 삿된 전염병을 가지고 떠나버리라. 썩 물러거라. 이거는 이제 노래의 가사 용도로 이제 쓴 거여서 요렇게 제가 이제 썼어요. 그 내용을 이제 앞뒤 전후 맥락을 읽어야 이게 이제 조금 들어오실 텐데 음, 이인혜 선생님은 저기 글 읽고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생님 쓴 건가? 네. 예, 예, 이건 그 제가 쓴 지금까지 거예요, 이건. 네, 네, 잘 쓰셨어요. 우선 일단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런 시가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처용의 아내가 뭐 불결하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무 말을 안 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어떤 외간 남자를 만났던 그런 네, 억울함을 이제 이게 써줬다는 거. 그게 이제 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지. 세상 일을
꼭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이게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그 이제 처용 이야기가 이제 사실은 어떤 설화 같은 거 아닌가. 아, 이게 설화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고 예, 그 아니에요? 기록이에요. 예, 기록? 그런데 예, 이제 그 그게 이제 역사예요. 사실 역사예요. 예, 실제로 있었던 거기에 일이에요. 음, 정 교수님이 거기에 얼마나 충실해서 쓰셨느냐, 근데 어떤 음, 근거에 맞춰서 쓰셨느냐,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뭐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무슨 다큐멘터리나 뭐 무슨 역사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고증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고증. 우리 음, 아버지가 고증의원이었거든, KBS. 그런데 이제 네, 엉뚱하게 막 이렇게 이제 드라마를 끌고 가잖아요. 흥미를 위주로. 네, 근데 네. 그런 점에서 나는 이제 항상 그 고증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 너무나 극적인 효과만을 노려서 거짓말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 어린애들이 보면 그게 진실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그건 좀 올바른 근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시에 쓰신 대로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삼국유사 박사입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저기 글의 전개는 그런 역사적 기록을 다 꼼꼼히 보고 이제 제 생각으로 처용의 아내에 이입해서 이제 쓴 그 처용 아내의 목소리이지만 이 노래에 거짓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음, 용왕의 아들을 그 임금님 정덕왕인가의 소개로 만났고 신방을 차려서 신방사라는 절이 남아 있고 이제 바다가 바라 보인다고 해서 마계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 처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에, 과연 이런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신미라는 표현이 써요. 그래서 나는야 세상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도 삼국유사 기록에서 이제 제가 맞춰서 쓴 거고 귀화집 첨화가 끝없던 태평성대의 그 8세기 그 통일신라 말기에 그 이제 이 기록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용왕의 아들이 개운포라는 곳에 가서 이제 나타나서 왕을 돕겠다고 따라오니까 또 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미인을 골라서 처용하고 이제 저기 결혼을 시키는데 그렇게 왕이 골라서 그런 여자가 정말 남편이 밤에 나갔다고 해서 해프게 아무 남자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정사를 나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역신이라는 그 전염병의 신이 이제 이 여자를 흠모해서 들어왔다면 어, 신이기 때문에 처용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음, 가정을 한 부분이죠. 역신이 처용인 양 내 곁에 누웠네. 그런데 돌아온 처용은 왜 춤을 추고 그러면 물러났을까?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을 하죠. 그 신라 음, 최대의 최고의 미인을 그냥 밤에 혼자 내버려두고 저 혼자 놀러 나간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이제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이 선택하시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대의 뜻을 따르리다.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며 자리를 비켜주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처용의 아내가 그때서야 내가 품은 남자가 처용이 아니라 역신이었구나를 알고 역신이여 무릎 꿇고 잘못을 빌라.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리고 저 멀리 아주 멀리 우주 멀리 삿된 전염병을 가지고 떠나버려라. 썩 물러거라. 이래서 이제 그 처용의 얼굴만 붙여도 역신이 이제 얼씬거리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용의 아내의 말에 역신이 그렇게 약속하고 떠난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제가 신의 노래도 사실은 썼어요.
그때 음. 역신이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처용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공이 화를 내지 않으시니 감동하여 찬미하옵니다. 이거 그대로 있는 말이에요. 예. 맹세컨대 지금 이후로 공의 형용만 보더라도 그 문 앞에 얼씬거리지 않겠습니다. 역신의 노래. 무릎 꿇고 용서를 비웁니다. 그대 안에 탐한 잘못 노여워 않으시니 맹세코 그대 얼굴 그려진 문 앞에는 들어가지 않으오리다. 이것은 누구의 힘인가? 처용이 잠시 자리를 피해 옷매무새 고칠 시간을 주었다고 개과천신할 역신이었으면 애초에 거짓 사람 모양으로 꾸미지도 않았을 터이다. 그때 처용의 아내는 무엇을 했을까? 두 남자가 춤추고 용서 빌고 하는 대로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을 것인가? 내가 처용의 아내라 생각해보자. 100번 양보해서 외간 남자로 변한 역신을 애인으로 두었다 치자. 왕의 명령을 어긴 여인은 필사적으로 사태를 수습했을 것이다. 처용의 아내가 되라고 했지 외간 남정네하고 바람을 피라고 하였더냐? 사형에 처하거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또한 역신의 정체를 알았다면 그 누구라도 전염병의 신을 피하면 피했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4년 동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보니 어떻든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서도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아니었던가? 우리 그 남편하고 아버지 다 그 코로나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간병도 문병도 문상도 쉽지 않았어요. 여기에 처용의 아내가 노래한 사태수습가 역신을 짐짓 구슬로 처용에게 조복시키는 지혜를 우리는 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이제 그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여 처용을 그려 액땜하고 복을 부르세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노래하는 상국유사를 이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요런 내용들이 제목이 이제 노래하는 상국유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재를 시작하며도 다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삼국유사의 내용, 삼국사기의 내용, 그리고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자료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제가 버무려서 이 한가라는 노래가 한 14수가 나오고 이련 스님이 또 이렇게 저처럼 노래를 쓴 게 한 50수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인용한 노래 한시들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100여 수의 노래가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그 삼국유사의 내용이 너무나 한 구축적이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국유사를 가지고 이제 주무르고 어쩌고 수십 년 동안 했던 그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누구나 쉽고 이해하기 쉽게 노래라는 형식을 사이사이에 넣어가서 좀 에세이식으로 쉽게 이제 이거를 써보자라고 해서 써본 겁니다. 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저 수진 씨 거 이제 하고 끝납시다. 네네. 작품. 그러니까 신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아, 저는, 처용가를 이제 그 학교 시절에 배웠는데, 음, 그때와는 다른 뭔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아내의 관점에서 처용가를, 어, 그 이야기성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어, 환상적이라기보다도 이제 현실에서 충분히 납득될 만한 이야기다. 요즘에도 뭐 불륜이 있고, 음, 그런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음, 두려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떤 이제 해학적이면서도 춤과 노래로 이겨냈던 그러한 처형의 음. 용감하고도 대담한 그러한 모습이 진짜 어, 요- 뭐랄까 의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의인이 이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도 모습을 필요하지 좀 않을까? 그리고 싶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용가가 뭐 무슨
뭐 동경 뭐 달 밝은 밤에 무슨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보니 다리가 네 개러라 뭐 하나 두 개는 내 건데 두 개는 누구 거냐 뭐 얼씨구절씨구 뭐 이런 식으로 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벨 없는 이상한 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노래만 보면. 근데 이제 저는 그 윈윈 전략, 상생의 전략으로 이 세 사람을 좀 살려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수진 시인이 느낀 대로 차용은 대인배로 그리고 역신 또한 이 그 신라의 최고 미인이 상궁유사를 보면 얼굴만 예뻐서 미인 소리를 듣지 않아요. 지혜로워야지 돼요. 그래서 무슨 신녀라든지 그 제사를 지내는 옛날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거의 왕하고 동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급의 이 여인이어야 처용의 아내였을 텐데 역신 따위에게 그 몸을 맡기거나 무슨 그 정을 통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역신도 이런 사람을 알아볼 정도고 이렇게 대시를 할 정도면 보통 신의 경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야기로 삼자를 좀 살려놓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이런 요런 내용으로만 봐도 사실 이런 글을 다 읽지 않으면 알기는 어렵겠죠. 요것만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시지 않겠어요? 이게 뭐 어, 네네. 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나중에는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설명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또 이제 제가 노래 가사로 노래하는 상국유사라는 뮤지컬을 만들어 보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신수진 시인의 애송시? 네. 어, 네. 할게요. 네. 네. 유리창 정지용.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치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버섯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음.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유일하게 제가 외웠던 시였고 또 시를 쓰게 된 계기도 이 시 보고 반해서 쓰게 됐거든요. 아, 네, 저기 대학교 졸업한 후에 그냥 역시 집에서 놀고 있다가 우연히 시집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 정지영 시인도 있고 용돈주 시인도 있고 백석 시인도 있고 여러 가지 시 전집이 있잖아요. 그런 네. 걸 선집 같은 거 봤는데 음, 거기에 있던 정지영의 시가 좋아서 음, 시집도 사고 그랬거든요. 음, 네. 그런 기억이 나서 이제 애송시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시로 이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 근데 왜 어디가 좋아서 이걸 외웠나요? 마지막 부분이 좋았거든요. 그 음,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부터요. 음,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음, 그 부분이 허무하면서도 허무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음, 어, 뭔가 묘하면서도, 어, 오묘한 매력? 음, 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는 정지영이 아들을 잃고서는 음, 아들이 이제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음, 하던데, 음, 그러면서도 어떤 여운이 있으면서도 끝이 아닐 것 같은 느낌. 그 산새처럼 날아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 같기도 하고, 돌아와도 또 음, 날아가고. 반복적인 그런 어떤 순환적인 음.
나는 나의 유리창에는 슬프고 차고 슬픈 것이 아른거리지만 또 그것은 녹아서 흐를 것이고 또 겨울이 되면 또 차고 슬픈 것이 되겠지만 예, 봄이 되면 녹고 뭐 이런 순환적인 게 저에겐 어떤 희망이자 예, 삶의 원동력. 예, 이혜인 시인님은 이 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음, 정지용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그거를 유리창을 쳐다볼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쓴 음, 거죠. 굉장히 뭔가 그 자기 감정을 굉장히 누르고, 뭐 음, 소월이나 이런 사람들을 쓰라고 그랬으면 음, 전혀 다르게 썼겠지만, 음, 정지용은 상당히 뭐 지적인 음, 그런 그 시각으로 이제 그렇게 썼다고 보는 거지. 근데 에, 글쎄 뭐 시의 어떤 높이를 평가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자식을 잃은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그거를 아주 그 적당하게 너무 그 흐느끼지 않는 그런 울음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주로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되는 게 처음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요 부분하고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어디에 지금 꽂혔냐면은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여기 이 표현이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물이 물기가 차 있으니까 별이 이렇게 반짝 그 보석처럼 박힌다를 뭐 눈물이 방울방울 뭐 눈물이 뚝뚝뚝 뭐 가슴이 찢어지네 뭐 진짜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막 이러지 않고 물 먹은 별이 음,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소월 시도 좋아요. 뭐 초원 같은 시도 좋고 글쎄 정지용의 향수 같은 거는 제가 해금이 될뚱말뚱할 때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 시도 아마 제가 이제 그때 강의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게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오히려 옛날에 읽었던 시, 그 박경리의 그 이제 마지막 시라든지 이 박안서의 시라든지 이 정주용의 시 같은 거를 읽으면서 이게 이제 또한 몇십 년이 쌓인 뒤에 이 시가 이렇게 주는 느낌. 우리 뭐 초등학교 운동장 어렸을 땐 그렇게 커 보이다가 어른 돼서 가보면 너무 손바닥만 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것처럼 이 유리창이라는 시도 한 단어 한 단어가 진짜 이렇게 다 지금 저한테는 그 그대로 관통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상새처럼 날아갔구나. 예. 음.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심사는 어떤 심사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이제 서울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게 된 이유가 턱에서 잠을 자면 거의 1시간이나 2시간마다 깨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 그냥 푹 잘 수 있고. 그래서 어, 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도. 아니, 근데 분명히 푹 자고 뭐 한 대여섯 시간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1시간, 뭐 어떤 때는 1시간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시간하고 이제 6시간 시차가 나니까 한국은 또 이제 아침이고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그 이제 일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뭐 그래서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어 진짜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내 시간대에 맞춰서 동시간대에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또 가면 뭐 희로애락에 뭐 스트레스 받고 여기 또 사실은 이제 뭐 내가 그 이제 기대했던 만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 외에는 크다란 스트레스가 없어요. 진짜로 뭐라고 할까? 어, 내가 그 제자한테 어, 어, 그 뭐야 즐거운 지옥 같은 천국이라고 진짜 겉모습은 정말 천국인데 파라다이스인데 나 음, 살고 있는 천국에 살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지옥 같을까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네. 것들을 오늘 같이 이 시들을 읽으면서 음. 공감하고 왔습니다. 예. 예, 네. 졸리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하여튼 즐거웠고요. 또 다음 주에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